예, 여기 이제 상에 보시면, 재상, 시상수음, 하소상, 소상, 다상, 무량상, 도무소유, 작무소유상, 시고, 명상수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해석을 좀 달아놓았거든요.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각가지 요 상은 지각으로 풀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지각이라고 하는 말로 풀어서 뒀습니다. 그 중간에 시가 나오면은 뭐뭐이다거든요. 그래서 갖가지 지각이 바로 상수입니다. 지각의 무덕이 곧 우리가 잘 쓰는 말로 상온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갖가지 지각이 바로 상온이니 하소상 어떤 것이 지각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이 바로 이 그 지각작용 혹은 어떤 분은 인식작용, 어떤 분은 또 연상작용 이렇게 나중에 용어를 정리를 해볼 겁니다만 일단 여기서는 일단 지각이라고 두고 그 지각의 이제 내용이 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소상, 그 다음에 다상, 그 다음에 무량상 이렇게 나왔잖아요. 일단 뒤에 거는 잠깐 두고요. 여기 보시면 어, 적다고 생각한다. 또 많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이게 무량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요게 적다, 요게 많다. 그에 반해서 이게 무량이니까 무량하면 무량. 그 뜻을 이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는 량자가 이 불교 경전 또는 논산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양 그러면 질과 양 그래서 보통 양이라고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근원적으로 이 낱말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적어놨듯이 이 양이란 거는 우리가 보통 양이라고 이제 질과 양 할 때 양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게 원래 그 도구를 의미해요. 뭔가 하면 되를 말합니다. 돼. 되라면 뭐 쌀이나 팥이나 콩이나 이런 곡식들이 이렇게 많을 때 이걸 얼마나 많은지 이제 재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돼, 두 돼, 이렇게 이제 재보고 재어보면은 이게 이제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원래는 되를 의미했는데 나중에 양이란 말이 추가되고 그다음에 더 파생되어서 헤아리다는 뜻. 그러니까 양이 이제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헤아려 본다. 이런 뜻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 헤아리다는 뜻은 결국 생각하다, 가늠하다, 또 가늠해보다 또는 추측해보다 뭐 이런 등등의 뜻들이 이제 추가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쓴 말해 보면 왜 그 역사서에 도량형을 통일한다 이런 말 나오죠. 그때도 이 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가 자죠. 그러니까 길이를 재는 것이고, 그다음에 량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피, 이 되를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형은 이제 질량 무게, 곧 저울을 의미하죠. 그래서 길이와 부피와 무게를 각각 재는 도구가 도량형이죠. 그래서 이 각각의 이 도자와 량자와 형자는 뭔가 기준을 잡아주는 그런 어떤 낱말로 잘 쓰여요. 근데 불교에서는 이게 량자가 혈량이나 비량으로 나올 때도 또 들어가죠. 이때 이제 현이란 건 보이다는 뜻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다, 드러나다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눈앞에 나타난 것은 곧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뜻은 지각 또는 더 구체적으로 직접 지각이라고 풉니다. 그에 반해서 비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가 이제 비교해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건 이제 추리나 추론을 가리킬 때 비량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공동으로 이 량자라는 거는 나중에 조금 더 불교 어, 사상이 발달하게 되면 나중에는 인식의 수단 또는 인식의 근거 이런 의미로도 나중에 파생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 가장 많이 쓰는 것은 그 이 무량수전 할 때 아미타를 뜻할 때도 쓰죠. 그때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얼마나 많은지 그 부처가 품고 있는 지혜와 자비에
어떤 게 양을 알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아미타라는 단어를 쓰고 그걸 한자로 옮길 때는 무량이라고 쓰죠. 그래서 여기서 너무 작다, 많다,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작다, 그다음에 많다, 그다음에 매우 많다 이렇게까지 되는데요. 그 뒤에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 도가 나왔습니다. 도. 도는 명사로 말하면 근데 도읍이죠. 도읍인 도시 도읍인데 이때는 그럴 뜻이 아니고 부사가 됩니다. 모두 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무소유가 나왔죠. 뭐 이거는 어, 너무나 자주 쓰는 말이라서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금방 이제 알아듣는 용어인데요. 근데 이제 한문으로 보자면 이렇게 되죠. 유가 있다가 되고 소는 동사를 명사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있는 바 또는 있는 것,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소유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자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부정어와 함께 쓰여서 하나도 없다. 소유한 게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 지어낸다는 소리죠. 뒤에 뭡니까? 무소유상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상의 내용은 적어서, 많아서, 아주 많아서, 하나도 없어서 등등등을 헤아리는 생각들을 상이라고 한다. 그 뜻을 여기서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시고 이런 까닭으로 이 때문에 또는 그러므로 그래서 다 좋습니다. 그래서 뭐뭐라고 이름한다 또는 뭐뭐라고 부른다 정도가 좋겠네요. 그래서 지각의 무더기, 지각의 덤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겠죠. 끝에 거는 제가 이 부분은 좀 빠뜨렸네요.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생각이라는 것이 물론 생각 아까 느낌에도 나왔지만 느낌에도 괴로움과 즐거움을 수많은 느낌 중에서 괴로움과 즐거움만을 다루고 있죠. 이건 역시 실존적 어, 괴로움에서 벗어나 마음의 자유로움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수행길에 상당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기 때문에요. 느낌 중에서도 괴로움과 즐거움의 느낌에 중요함을 부여했다면 여기 역시 생각에도 그 대상이 수많이 이제 많이 있는데 여기서 이 많고 적음 또 더 대입시키면 큰 작음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뭔가 비교하는 그런 어떤 생각의 작용을 여기서 문제 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생각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그러면 적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많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굉장히 많다고도 생각하지 말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도 생각하지 않는 것, 그 실천이 바로 상의 실천이 될까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죠. 특히 선불교에서 생각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초기 불교에서 이런 부분들을 짚어내는 거는요. 이 오온의 무상고 무아의 맥락을 두자면 생각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소자와 다자와 무량이 끼어드는 상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내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 이 소와 다와 무량의 생각에 빠져들지 않는다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상에 대한 일단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크다, 작다, 많다, 적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 상대적 비교 그럼으로 인해서
자가 자의식이 개입되는 지점이 점차점차 확대되는 것. 그래서 1인칭 시점으로 대상들을 보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점점 커지는 문제점을 상으로 보았다면 밑에 내용을 보시면 이 남전이죠. 여기에서는 보게 되면 이 부분입니다. 산자나 디티코 여기 보면 타스마 산냐 디 붙잡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여기서 지각하기 때문에 지각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지각의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푸른색을 지각하고 노란색을 지각하고 붉은색을 흰색을 여기서는 어떤 것이 양이 적다,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암경에는 나왔는데 이 남전에서는 이와 달리 색깔을 구별하는 그런 사실은 단순한 내용으로 나왔죠. 이런 이제 차이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룬 여기 지각하기 때문에 지각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찌 보면, 지각하기 때문에 지각이라고 한다?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잘 보시게 되면, 우리가 뭔가 대상을 보고 이름을 붙일 때의 과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각하다? 지각하다는 동사죠. 움직임입니다. 그 움직임이나 작용이나 이것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지각이라고 이름 붙인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일상이라는 것은 제가 불교 신문에 썼듯이 동영상입니다. 늘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 동영상으로서 경험하는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 저것, 이 느낌, 저 느낌, 이 생각, 저 생각해서 정지시켜서 일종의 캡처를 해서 그 일상을 좋은 것, 안 좋은 것, 그저 그런 것 이렇게 분류를 느낌적으로도 하고요. 또 생각으로 여기서 많다, 적다, 좋다,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판단도 하고요. 그때그때마다 정지를 시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게 되면 동사적 사실을 명사화시키는 게 우리 그 수상행식의 정신 현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담기거나 또는 우리 마음에 품거나 혹은 우리 마음에 붙잡거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모두 명사화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면 이 동사적 사실이 제대로 명사화되었느냐 이런 이제 말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이건 역시 나중에 구사론 같은 아비달마 논서에서 이 문제가 직접적으로 거론이 되고요. 이게 또 이제 나중에 유식으로도 이어져서 여러 가지 철학적 논의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 문제를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상에 대한 내용이 먼저 그로부터 자의식이 발동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그래서 1인칭 시점이 개입되는 요소가 이 상에서 굉장히 강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에 이 항상하지 않음을 알고 있어야 이런 상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으로부터 거기 걸려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수행의 길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각 자체를 하지 마라가 아니고 생각의 작용을 온전히 해야 한다고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북전화함에서는 지금처럼 비교 차이가 드러났다면 여기서는 아직 비교의 문제보다는 이것과 저것 색깔을 구별하는 문제로 남전에서는 물론 이게 전부 다는 아닙니다. 이 경전에서만 특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라는 것을 어,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이게 이제 상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을 보겠습니다. 더 어려워지죠.
이 행의 내용을 먼저 읽어볼게요. 위작상, 시행숨. 이제, 시라는 말이 이다라는 말이 이제 아시게 되니까, 어, 요 말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위작. 위라는 말은 하다도 되지만 만들다도 되거든요. 그 작이 만들다죠. 그래서 요 위작은 하다 또는 만들다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작상이란 말은 만들어내는 모습, 만든다는 특징 이렇게도 또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가장 간단하게 만들어내는 모습이 바로 행. 저는 여기서 의지 또는 형성력 정도로 풀었습니다. 의지, 형성력, 그러니까 행운이다 이렇게 되죠. 하소위작, 하소위작. 어떤 것이 만들어지는가, 어떤 것이 행인가 되죠. 색에 대해서 만들어지고 또 수상행식에 대해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색을 만나서 색에 대해서 만들어 내고가 좋겠네요. 만들어내고 또 수상행식에 대해서도 만들어내고 이 때문에 만들어내는 모습을 행운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행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의도 또는 의지 또는 그 형성력 또는 지어냄 뭐 이런 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여기 보시면 분명 정신 현상에 관련되는 내용인데 색에 대해서 색을 만나면 또 뭔가를 만들어내고 또 수상 행식을 만나면 또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 작용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심리 현상 이렇게도 번역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색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색 위작, 수상행식 위작. 그래서 색에 대해서 만들어내고 수상행식에 대해서 만들어낸다. 이제 이 말을 좀 다듬어서 풀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물질 현상, 곧 색에서 이 말을 붙여봤습니다. 이 색을 조건으로 해서 마음의 힘을 만들어내고 또 느낌이나 지각이나 의지, 의식에서 또 이 정신작용들을 조건으로 마음의 힘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제 풀어봤는데요. 이게 뭔 뜻인가 하면, 일종의 이 행이라는 녀석은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길. 그러니까 마음이 이 가는 길이죠. 이 길은 사람에 따라서 좋아하는 그 성향에 따라서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좀 여러 가지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알미나 어떤 그 접촉이나 여러 가지 등등등의 것들이 축적되어서 어떤 느낌이 왔을 때 어떤 그 대상이 왔을 때 무언가를 보거나 무언가를 듣거나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담기는 내용물은 그게 어떤 경향을 이제 가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선택을 하게 하거나, 이쪽으로 가게 하거나, 이런 어떤 그 힘의 작용, 이런 부분들을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은, 물질 현상이 있을 때 그 물질 현상을 물질 현상답게 만드는 거. 또 느낌이 있었을 때 그 느낌이 만들어내는 것을 느낌답게 만드는 작용. 또 마찬가지로 상을 상답게 또 행 역시 그러니까 어떤 경향이다 어떤 마음의 길을 간다 어떤 특정한 마음의 길을 간다 또는 그렇게 가도록 만든다는 것이 이제 행인데 이 행은 하나의 행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행으로 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은 또 다른 행의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 행위라고 하는 말이 업이라는 말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행위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동아시아의 전통에서는 이 행위라는 말은 행위나
무슨 행동이나 이런 말을 하기 전에 가장 근본적인 뜻은 가다죠, 가다. 가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거. 내가 어떤 것을 보고 아까 상에 나왔듯이 아, 이거 너무 작다. 이거 너무 크다. 이거 너무 많다. 이런 식으로 뭔가 비교해서 판단하게 하는 것은 사실 그대로보다 더 뭔가 너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판단하게 만드는, 그렇게 판단하게 만들도록 어떤 미는 힘, 움직이게 만드는 힘, 그런 어떤 경향성, 그런 충동, 그런 의지 또는 그런 의도,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만드는 작용을 총괄적으로 행위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위란 것은 굉장히 우리 정신작용에서 어, 아주 그 넓은 범위로 작동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행에 대한 번역어가 너무나 이제 다른 번역어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많다고 하는 사정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 적용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 것이죠. 저 밑에 그 남전을 보시게 되면 요 니까야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진 그것이, 아이고, 이거 못하네요. 되도록, 만들어진 그것이 되도록 이루어 가기 때문에 의도나 형성력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죠. 역시 뭔가 이루어지도록 어떤 에너지로서 작용을 하는 것, 이런 어떤 것을 말하고요. 이게 사실은 그 우리가 일상에서 뭐 느낌이다, 어떤 이미지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 어, 감정을 심는다. 사실과 떨어지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이 실려서 판단하거나 생각하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게 항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감정을 심는다라고 했을 때 감정이 개입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감정이 개입되는 지점이 바로 행위 작동되는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만들어주는 어떤 원동력이라고 한다면 과거의 어떤 기억이나 과거의 어떤 관계나 과거의 어떤 알미나 그런 것들이 작동이 되어서 어떤 에너지가 되어서 정신작용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작동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행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식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별지상시 식수음 하소식 어, 식색 식성향 미촉법 시고, 명, 식숨이 되습니다. 여기 바로 들어가듯이 별지상 이렇게 나와 있죠. 구별해서 아는 모습, 구별해서 아는 모습 또는 식별해서 아는 모습 이렇게 풀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제가 보조어를 하나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러면 구별을 한다는 것인데, 뭐와 뭐를 구별하는 것이냐. 물론, 개개의 대상을 A라는 대상과 B라는 대상이 각각 다르다라고 아는 것도, 의식,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 이 불교에서 식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뜻으로 나중에 이제 풀어지겠지만, 우리가 챙겨둬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여섯 감각기관의 영역별로 각각 구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은 눈에 보이는 것만 대상으로 삼습니다. 귀는 소리만을 대상으로 삼죠. 그래서 각각의 영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어, 한자어로는 이제 경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죠. 경이라는 말이 그 뭡니까? 하나의 대상이면서 그 하나의 경계를 말하죠. 그러니까 내 영역은 여기서 여기까지다라고 울타리 치는 거. 그게 이제 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눈의 영역, 그다음에 귀의 영역 이런 식으로 각각의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있는데 이 시계라는 녀석의 영역은 여섯 가지에 다 개입되죠. 그런 점에서 이 여섯 감각기관의 영역별로 각각 구별한다. 이런 말을 둘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는
대상과 대상을 낱낱을 구별하는 것도 식이겠지만 조금 더 넓게 이야기하자면 각 영역별로 감각기관이 제공하는 자료들을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각각의 재료를 가지고 그에 따라서 각각의 어떤 이 의식이 나오는 그 능력 이것을 바로 의식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의식의 무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하소식, 어떤 것이 의식인가 이게 되죠? 여기 보시면 정의가 아까 나왔습니다. 식색, 식성향 미촉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물체를 인식하고, 여기서 이제 인식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물체라고 봤는데요. 소리, 냄새, 맛, 촉감, 대상을 인식한다. 이 때문에 의식의 무덕이라고 부른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 풀이한 게 조금 달라진 지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정의는 의식의 무덕이라고 해놓고 막상 색과 성향 미촉법이 나오는 지점에서는 이거를 인식으로 바꿨죠. 이걸 왜 그랬는가 하면 의식은 그냥 각 영역별로 재료가 주어지면 그 재료에 따라서 그것을 조건으로 나오는 것 하게 되면 그냥 의식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눈을 조건으로 생겨나면 시각의식 이렇게 부르면 될 거고 또 귀의 능력에 의해서 귀가 수집한 소리를 조건으로 생각난다면 청각의식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때 이제 의식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 대상을 이렇게, 어, 중간에 두게 되면은 인식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주는 게 좋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물체를 인식하고 소리가 오면 또 소리를 인식하고 이렇게 해서 좀 구별을 했습니다. 따라서 의식은 어, 어떤 것을 조건으로 생겨났는가가 일차적 관심이 되어야 되겠지만요. 두 번째는 그 의식이 어떤 대상에 의해서 발동하느냐, 작동을 하느냐, 작용을 하느냐. 이것을 또 보는 것이 두 번째 또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그 의식의 대상은 이 색, 성향, 미적, 법 이렇게 여섯 가지가 되고 있죠. 이 남전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수행자들이요, 왜 의식이라고 하는가? 수행자들이요, 여기 보시면 식별하기 때문에 의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비자나티, 비자나티. 그 때문에 비냐냐. 역시 동사, 명사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의식이라는 작용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의식이라고 한다. 이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조금은 달라요. 위의 것은 우리가 감각기관의 대상이 되는 것, 여섯 가지 대상, 색성향 미촉법을 위해서는 의식의 대상, 그래서 그것들을 인식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밑에를 보게 되면 조금 달라지죠. 무엇을 식별하는가라고 해놓고, 여기 보면 맛이 나옵니다. 신맛, 쓴맛, 매운맛, 단맛, 떫은 맛, 또는 떨지 않은 맛, 짠맛 또는 짜지 않은 맛 이런 식으로 맛을 식별하는 것을 또 여기에 두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수행자의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명상의 주제 또는 명상의 대상 이렇게 보시려고 한 그런 어떤 의도가 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아까 상은 색깔을 구별하는 것으로 나오고 여기 의식은 맛을 구별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 북전의 전통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일반적인 남전 내에서도 이 니까야 내에서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방금 북전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감각 대상을 각각 영역별로 인식한다는 것이 이 식의 정의가 되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것이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맛을 구별한다는 것으로도 해석하고 있다는 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어,
챙겨둘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색수상 행식 각각에 대한 정의가 내렸고, 그것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거 조금 길어서, 번호를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각 1, 2, 3 해서 크게 내용별로는 한 세 가지쯤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호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금 1번, 아금위 현재색 소식, 과거세 이증위 피색 소식, 여금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먼저 보실 거는 여기 내가 지금 해놓고 여기 보시면 현재색이 나오고 뒤에 과거가 나오고 이거 하는데 여기 현재색 앞뒤로 보시면 이거 위자가 나오고 위 현재색 소식 여기도 위 피색 소식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이 구문을 챙겨 두셔야 됩니다. 위A 소비라고 하면요. A가 이제 동작자가 되고, 요 B가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A에 의해 B가 된다. 또는 B를 당한다. 이런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 위 현재색 소시 그러면요. 현재의 색에 의해서 먹힌다가 되는 거죠. 예, 현재의 뭐 물체, 현재의 물질 현상에 의해서 잡아 먹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 그렇게 요 위와 소자의 구문을 파악하고 나서 이 문장을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지금, 나는 지금 여기 현재의 물질 현상에 의해 먹히고 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과거세 이증위 피색 소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거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과거에서도 여기 보시면 또 위, 소, 그 색에 의해서 그 색에 의해서 먹혔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해결할 거는 요겁니다. 이증입니다. 요 이자는 이미 이자라고 보통 알고 있죠. 예. 조금 이따 다른 용법이 곧 나올 겁니다. 일단은 이미 이자라고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뭐라고 하는 경험 또는 완료 뭐 이런 어떤 의미가 들어가겠죠. 여기서는 이가 증자와 붙어가지고요. 이 증자는 여기 보이듯이 일찍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해봤다, 당해봤다 이런 어떤 의미로 되겠네요. 그래서 이미 과거세에 저 색에 의해서 먹힘을 당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 어떤 그 경험들이 지금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말로 뭐뭐와 같다.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의 그 해석을 지금 현재의 물질 현상에 의해서 먹히고 있으니 과거에서 이미 저 물질 현상에 먹혔던 그런 어떤 경험들이 지금 현재와 동일하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이거는 부사로 읽을 때는 회복하다라고 할 때는 복이라고 하겠지만 부사로 읽을 때는 부라고 해야 됩니다. 다시라는 뜻이죠. 부작신염, 아금위, 현재색, 소식, 아약, 불락차, 미래색자, 당부, 위, 피색, 소식, 여금, 현재. 다시, 작신염. 이렇게 이런 생각을 내어봤다. 이런 생각을 해봤다. 다시 이런 생각을 낸다. 이렇게 되겠죠.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다시 이런 생각을 낸다. 금 현재 색 소식. 내가 지금 현재의 색에 의해 먹히고 있으니, 먹히고 있는데, 그 다음 문장. 아약, 불악착, 미래색자.
내가 만약 또, 다시 또, 즐겨서 이거 지난번에 나왔었죠? 이때는 짓는다, 나타난다는 뜻의 저가 아니고, 붙을 착자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착이라고 읽고, 붙어 있다, 집착을 말합니다. 즐겨, 즐겨, 어, 미래의 색을 즐겨 집착한다. 이렇게 되겠죠. 내가 만약 또다시 미래의 색을 즐기고 집착한다면, 마땅히, 이게 미래를 나타낸다 그랬죠? 뭐뭐 할 것이다. 그래서 저 색에 의해서 먹힐 것이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제가 여기 하다 보니까 요 밑에 이 부분에 좀 해석이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을 위에 걸 수정한다는 게 제가 잘못해서 방금 해석한 대로 고치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에 전체 그 자료를 할 때 고쳐서 수정본을 드리겠지만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약 또다시 미래의 색을 즐겨 집착한다면, 다시 색에 의해서 먹히게 될 것이니 지금과 지금 현재와 같다.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좀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장입니다. 자, 여시지이 불고 과거색, 불락착 미래색, 현재색, 생염, 이오, 멸환, 향멸, 낸다. 이와 같이 안다가 되겠죠? 이와 같이 알을 내고 나면,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안다가 되겠죠. 여시지. 근데 여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이자가 문제입니다. 이자. 이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까 이자는 이미 이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자는 이미 이자라고 풀면 곤란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 산스크리트 팔리오의 절대 분사라고 하는 것이 있죠. 트바 같은 게 보통 붙어가지고 뭐뭐 하고 나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마도 그 부분을 이 해석을 한문으로 옮길 때 이자를 즐겨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나서라고 하는 의미로 볼 때 요 이자가 동사 뒤에 그러니까 한 문장에서 끝에 잘 옵니다. 그래서 이게 동사 앞에나 앞부분에 주로 올 때는 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미 단위가 끊어지는 제일 끝부분에 이게 나오게 된다면 지금처럼 뭐뭐 하고 나서 뭐뭐 하고 나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나면 불고 과거색, 지나간 물질 현상, 지나간 사물, 대상에 대해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리고 미래색, 아직 오지 않은 색에 대해서는 불락착, 즐겨서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색, 현재의 색에 대해서는 뭡니까? 아까는 작이 나왔지만 지금은 생이 나오죠. 뭐뭐가 생긴다. 뭐뭐가 생겨나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염자, 여기 다시 나왔습니다. 싫어할 염자가 나오죠. 실증을 낼 줄 안다. 그래서 욕망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근심거리를, 근심이 되는 것들을 소멸시킨다. 그래서 없어진 경지, 사라진 경지로 나아간다. 사라진 경지로 향한다.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비록 그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써서 나타내고 있지만 대상을 이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먹는다가 아니고 대상에 먹힌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대상이라는 손님을 만나서 우리 마음이 더 풍부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좋아지고가 아니고 그 대상에 더 묶인다. 이런 어떤 의미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대상에 묶이고 대상을 따라가고 대상에 붙잡히고 하는 그런 어떤 지점들을 여기서는 경계하면서 그 내용을 잡아먹힌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색수상 행식 다섯 가지를 각각에 따라서 살펴봤으니까요.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색수상 형식의 P라고 한 것은 빨리어를 말하고요. S라고 한 것은 산스크리트인데요. 이 PS는 이제 같다는 소리죠. 색이란 단어는 주로 그 번역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몸이나 물체나 물질 현상이나 또는 형태가 있는 것. 그래서 주로 형색 뭐 이렇게 번역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그 아까 좀 전에 본 것대로 먹힌다는 측면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냥 색은 우리 눈에 보인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인 것에 따라서 어떤 느낌과 지각과 의지, 의도와 이런 어떤 의식들이 인식으로 되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은 여기 보인 것에 이게 조건이 되어서 발동하는 것이니까 조금 실천적 의미를 부여하고 싶으면은 이 보인 것이라고 하는 말로 푸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수는 배다나 느낌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느낌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괴로운 느낌과 즐거운 느낌 여기에 집중해서 이 느낌의 의미를 풀고 있죠. 그래서 아주 실존적인 그런 어떤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은 주로 이제 산냐, 팔려고요, 쌍지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쌈이라는 게 함께, 함께라고 하는 의미 접두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즈냐, 알을, 뭐뭐를 이렇게 이 조각, 저 조각, 그 조각을 따로인 것을 모아서 이것과 저것과 그것을 구별하는 작용이라고 알 수가 있겠는데요. 주로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것, 색에 관련해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미지라고 하는 것으로 주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각이라고 하는 뜻으로 풀거나 또는 그 이미지에 무게를 둬서 표상이라고 하거나 또 이것에 의해서 다른 것과 관계 지어서 보려고 하거나 연상이 되겠고요. 또 다르게 이걸 조금 더, 이 의미를 좀 더 강조하고 싶을 때는 그냥 인식이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쌍카라, 삼스카라, 그 역시 함께 요 카라, 여기 카라 역시 하다 만들다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아까 살펴보았듯이 특히 색수상 행식 각각을 그 각각의 각각답게 만들어가는 어떤 추동력, 원동력 또는 하나의 경향성을 띠도록 하나의 선택지로서 하나의 길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어떤 형성력 이런 것을 행위라고 부르죠. 여기서는 의지, 의도, 지음, 지어감, 형성력 또는 심리현상 또는 감정 뭐 이런 식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식은 이제 비냐냐 또 비스냐냐 이렇게 이제 어, 구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의식 그리고 의식이 대상과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인식이라는 말로 풀어야 되겠죠. 자, 이제 이 다섯 가지 오온이 또 어떻게 이제 좀 실천적 의미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연경인데요. 여기 이제 자밤 제11번 경입니다. 이것도 좀 문장이 길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색, 무상, 약인, 약연, 생제, 색자, 피역, 무상, 무상인, 무상연, 소생, 재색, 운하, 유상 이렇게 됩니다. 색은 무상하다. 이제 이 무상을 풀어보죠. 항상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 물질 현상은 항상 하는 것이 아니다.
약인, 약연. 약 A, 약 B라고 하면 지난번에 나왔었죠. 열거를 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인연이나 조건이나. 그래서 그 말을 좀 풀어서 어떤 원인이나 어떤 조건이나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든 어떤 조건이든 간에 중요한 건 이거죠. 생. 어떤 원인이나 조건으로 이든지 간에 생겨난 여기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죠. 생겨난 모든 색이라는 것은 그 또한 무상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색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여러 개의 그 경전에서 살펴봤는데요. 이 경전에서 하나 더 추가된 것은 이 제목에 걸맞게 뭐가 나왔습니까? 약인약연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생겨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색이 무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겨난 것은 무상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것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항상 하는 것이 아니다. 항상 하는 것이 아니다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생겨난 것은 죽는다죠.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생겨난 것은 죽는다. 그 앞에 것이 생겨난 것은 늙는다. 조금 더 약하게 말하면 생겨난 것은 바뀌고 달라진다. 일정하게 그 생겨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닌다. 이 말이죠. 바뀌고 달라지고 사라진다. 이런 의미가 여기 생겨난 그리고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생겨난 것은 항상 되지 않는다. 늘 그러하지 않다. 이런 말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이 무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때까지 봤던 오온의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나오죠. 그런데 이 인연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인과 원인과 조건 역시 항상 하지 않은 원인과 항상 하지 못한 조건이 만들어낸 모든 색, 각가지 색, 이렇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하나 더 됐죠. 이때 소생이라고 하는 거는요, 동사 앞에 소가 있을 때는 이걸 명사화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생겨난 바, 생겨난 것, 이렇게 되는데 뒤에 명사가 바로 따라오죠. 이럴 때는 1번, 이 전체를, 어, 이해하실 때는 요 생이 1번, 요 소가 2번, 요 재색이 3번입니다. 그러니까 생겨난 바 갖가지 물체들, 생겨난 그대로 해도 되겠죠? 생겨난 갖가지 색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건 그것에 이유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뭐에 뭐뭐가 있다. 그런 재색의 갖가지 물체나 갖가지 물질 현상에 그게 뭐든지 간에 운하, 어떻게, 어찌, 유상, 항상 하는 것이 있겠는가. 이렇게 됩니다. 곧 이 말의 함의는 항상 하기를, 언제나 늘 그러하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되죠. 그 여기서 나오는 인연이라는 단어, 이건 보통 우리 일상적으로는 어떤 우연적인 만남, 조금 더 크게 말하면 뭐 운명적인 만남, 무슨 사건이 이루어지는 계기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스토리와 관련된 것을 우리가 인연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이 수행의 길에서 우리가 챙겨둬야 될 인연은 조금은 그 내용이 다르죠. 생겨난 생겨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은 바뀌고 달라지고 항상하지 않다는 점을 여기서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원하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대나 언제나 늘 그러할 것이라는 기대를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을 첫 번째 메시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상의 가르침을 접할 때마다 이걸 적용시키면 우리 일상에서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는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 현상의 모든 것에는 유효기간이 있다. 이런 말로 저는 정리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떤 좋은 어떤 그 상태를 접하든 혹은 안 좋은 상태를 접하든 어떤 괴로움을 경험하든 즐거움을 경험하든 그 모든 것들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라면 이건 일정하지 않고 항상 되지 않고 바뀌고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제 괴로움이라고 하는 문제만 이 무상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오온의 탐욕을 내어서 집착을 해서 언제나 이 내 것이다, 나다, 영원하다 이런 생각을 조심하도록 무상의 정신을 강조했다면 오히려 저는 거꾸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뭔가 안 좋은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면 새로운 인과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인과 연을 한 계기를 다시 우리가 만들어낸다면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어떤 안 좋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또 그것도 변하니까요.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도 이 무상의 가르침에서 얻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지금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잠시 조금 말씀을 드렸고 어,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2번요. 여시, 수상행식, 무상, 시간이 조금 모자라네요. 여시, 수상행식, 무상, 약인야견, 제식자, 피역, 무상, 무상인, 무상년, 소생, 제식, 운하, 유상,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리가 정신현상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항상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역시 어떤 원인이나 조건이든지 간에 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을 또 염두에 두어서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면 물론이고 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원인과 조건의 상정도 또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 마무리죠. 세 번째, 여시 제비구 색무상 색무상, 수상행식 무상, 무상자 즉 시고, 고자 즉 비아, 비아자 즉 비아소. 색은 역시 항상 하는 것이 아니다. 수상행식도 항상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요, 하지 않은 것은 그 영원하고 싶고 언제나 그러하고 싶은 것이 깨지게 되는 사건이니까 괴롭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자, 즉, 괴로운 것은 내가 아니다. 괴로운 사건을 두고 나다라고 할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측면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하자, 나가 아닌 것은 비하소, 내 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아소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는데 이때 소자는 앞에서 나온 것처럼 그 불완전 명사로 쓰이는 게 아니고요. 이때는 아소 뒤에 동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소는 그 자체가 하나의 낱말로 봐야 되죠. 그럼 나의 소유로 보면 됩니다. 나의 소유, 나의 소속, 내 것 이렇게 되겠죠. 나의 소유가 아니다. 암경에서는 그 무아를 이야기할 때 주로 이제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비아, 방금처럼 비아가 나오고요. 나라고 할 수 없다.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비아소,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비아, 요 소자에다가 우리가 그 몸체자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몸체. 그렇게 자체, 어떤 본체, 어떤 본질을 의미하죠. 아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아도 아니고, 아소도 아니고, 아체도 아니고, 이렇게 세 가지를 부정하는 사건으로 무화를 서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요 개착경은 다음으로 넘겨야 되겠네요.
예, 요 다음에 개착경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건 간략하게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명상과 지혜, 특히 이제 명상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이라 그러면 염자로 나오는 니까야에서 말하는 잘 알려진 사티를 시작으로 해서 두 가지 이제 체계로 나타나죠. 한역에서는 지관이라고 하는데 또 잘 알려진 바대로는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되죠. 그래서 염과 지관을 중심으로 해서 명상이 아함경 속에서 어떤 식으로 설명되고 있는지 그 전체 큰 그 얼개를 파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경전 내용들을 다음 시간부터 뽑아서 염부터 지와 관으로 차례차례 살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